제가 현재 도로와 철도와 또 뭐 인구 유입, 그 다음에 국가 정책, 여러 가지 이제 키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도로입니다. 전에 시리즈는 철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로가 보이는데 차가 참 이쁩니다. 저희 이제 투자에 대한 컨셉인데 이건 뭐 전에 여러 번 이제 제가 반복을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어차피 인생 뭐 여기 계신 분은 또 저보다 또 연배가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과연 빨리 인생을 가고 빨리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안전하게 돈을 벌면서 노후 진짜 뭐 나이 내가 육체노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충분히 안전하게 벌어놓은 돈 가지고 이 자산운용을 할 것이냐 그건데요. 투자의 가장 3원칙은 수익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수익이 없으면 투자라는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수익률이 암만 높아도 그거를 앞으로 20년 뒤에 내가 돈으로 가질 거라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도 나야 되지만 바로 돈으로 내 손안에 들어와야지 그게 그래서 저게 이제 황금성이라고 하는 건데 특히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장기를 컨셉을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제 원칙은 뭐냐 3년에서 최소한 5년 내에는 한 번은 돌려서 투자했던 거를 팔더라도 돌려서 또 투자하고 하는 사이클이 필요하다는 거라서 황금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전성이 결여된 거는 수익도 좋고 황금이 된다는 거는 맞지만 결국은 한순간에 투기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안전하게 가야지만이 이 세 가지, 이 밸런스를 맞춰야지 투자의 원칙이 된다는 거. 이건 항상 머리에 뭐 아니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건 익혀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건 뭐 기본적인 이제 투자 패턴을 얘기하는데 보통 뭐 일반 수익형 부동산도 그렇고요. 토지도 그렇고 뭐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보고 가고요. 조금 더 이제 이 두 단계를 거치신 분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개발 수익까지도 넘어오시는 겁니다. 뭐 기본적인 컨셉이니까 여러분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이제 아까 했던 빨리 가는 게 좋으냐, 조금 안전하게 가서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가느냐에서 얘기를 왜 드렸냐면 바로 이런 사이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이 사진의 얼굴들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지금 빨간 거와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걸 한번 구간을 보세요. 일정하게 가는 구간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인생 지금 사시는 인생 놓고 보면 굴절 많으셨죠? 평생 일정하게 가시는 건 아무도 없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물론 이전에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옛날 초대 대통령부터 있었던 그 사람들 다 제쳐두고라도 사이클을 보시면 과연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 떨어질 때 하느냐, 이때 하느냐, 이때 하느냐, 이때 하느냐, 이때 하느냐. 불을 보듯 떨어질 때 투자하면 손해보죠. 반대로 올라가는 타이밍에 이때 투자하는 사람, 이때 투자하는 사람, 이때 투자하는 사람, 이때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돈을 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기간을 놓고 보면 이때 투자를 예를 들어 이렇게 골이 깊은 경우에 이때 투자했으면 이때 팔아도 손해나진 않는데 반대로 이때 투자를 해서 이때 팔면 손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라는 걸 제가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암만 개발 호재가 있고 도로가 들어오고 철도가 들어와도 그거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다 과거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야 그래 옛날에는 뭐 한 14.8%였고요. 아 지금 뭐 옛날 보니까 10.7%였고요. 아 지금 좀 내려면 2.6%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는 그럼 뭐 제로가 나온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역경처럼 살아온 이 사이클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런 표를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 또 이 데이터들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이라든가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신문을 보시더라도
이러한 수치들이 나왔을 때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의 값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느낌만 갖고 계시면 언제 내가 올라갈 때 투자를 하느냐 내려갈 때 투자하느냐 정도로 충분히 그냥 주변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막 주식 투자해야 되고 난리가 나. 근데 지금 투자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고 투자하고 그런 걸 보고 파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이러한 데이터에서 움직이는 스스로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이걸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들인데 이거는 뭐 지금 뭐 중요한 내용들 아니고 원래는 제가 첫 시간에 이걸 다 상세하게 왜 이게 중요하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이런 거 다 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시간이 너무 하니까 금리 중요합니다. 투자는 결국은 자기 돈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이 있으면 100원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50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0원은 대출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짧은 기간에 회수를 하고 짧은 기간에 돌려서 돈을 갖고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게 바로 투자의 세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중요합니다. 옛날에 보시면 이것도 7%대 심지어 10%대에 있는 이 금리였던 것이 지금 저금리 최근에 뭐 물론 이거는 대출금리긴 합니다만 은행에다 맡기면 2%도 안 되고 거의 1%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어봐야 은행에 넣어봐야 이건 뭐 돈이 안 되니까 결국 투자 쪽으로 가고 투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출금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4%대 그리고 물론 뭐 조금 더 조건이 좋으신 분들은 3%대 후반 왜 안 쓰냐 이거죠. 물론 왜 안 쓰느냐 투자할 때를 모르시니까 그 돈을 못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어디 하나 평균화된 데 하나도 없죠. 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환율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어서 환율에 대한 부분 크게 뭐 염려 없으시지만 환율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이제 이 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한 번 정도만 다시 좀 이렇게 보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좀 이제 제가 한 5분에 걸쳐 좀 설명을 좀 깊게 드려야 되는 게 작년도에 이 핵심 토지 정책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러한 정책 하나에 따라서 토지 시장의 거래량과 지가가 상승하는 요인인데요. 이것도 다 신문에 나왔던 건데 여기에 계신 분 어떤 분은 아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부분. 물론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건축 제한을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개발을 이제 해도 된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영역폭을 더 넓혀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문구 하나를 그냥 넘어가요. 이게 언제 했냐면 5월 1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입법 예고를 딱 3월 3달 지나고 8월 27일 날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시행은 언제 되냐? 오래됩니다. 지금 그걸 제가 좀 이따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는데 이것도 정부가 몰래 해제한 게 아니라요. 신문에 여러 신문에 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몰라. 얼마큼 했냐? 지금 현재 616.3km제곱미터를 해제를 했는데 이게 솔직히 단위로 보면 잘 모르시지만 분당 신도시의 30배 규모예요. 이게 언제냐? 이건 5월 24일 날 해제를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전국에 워낙 뭐 땅이 많으니까. 제가 더 강조하는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안에 중공업지역 27.4km는 해제했는데 이게 어디냐? 서울이야. 서울 어디냐? 뭐 일단 한 뭐 두 군데를 예를 든다 그러면 여기 성동구에 성수동이 있고요. 영등포에 양평동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지금도 가면요. 공장이야 공장. 동네 공장. 뭐 완전히 뭐 개발도 안 돼 있고 가면 막 지저분하고 그 중공업 지역을 일단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시켰어요. 언제? 7월 26일 날. 잘 보세요.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뭐를 했냐? 주거, 숙박, 복합 건물 규제를 완화하겠다. 어디냐? 중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 완화시켰어요. 이게 언제 또 했냐? 8월 27일 입법 예고를 했어요. 얼마 만에요? 한 달. 이것만 봤을 때는요. 아이 그래 해제 뭐 내 건가? 내가 거기 공장 그거 사봐야 뭐해? 이러고 봤죠? 한 달 뒤에 뭐 나오냐? 여기다 이제 뭘 지으라 그러냐? 주거 숙박은 이걸 왜 그러냐? 이것도 특히나 저 지방에 있는 중공업 지역이 아니고 서울시 것만 풀어줬어요. 이유는 서울시에 얘들 마음대로 이제 관광, 리조트, 호텔
웬만한 숙박시설 다 하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말 하나 가지고요. 그 글씨 하나 가지고 엄청난 파동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이 뭐냐? 요번 이제 6월 달에 총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 완화되죠. 개발제한 그린벨트도 추가해야 또 나옵니다. 요번에. 자, 이런 부분들. 자,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지금 언제 이제 법으로 입법 예고했다는 거하고 시행되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법을 예고를 했다는 것 뿐인데, 이거는 지금 1월 17일 날이요. 이거 국토교통부. 자, 본격 시행. 개정안 공표. 해서 1월 17일. 요게 정확히 날짜 보면 2014년 1월 16일. 며칠 안 됐죠?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얘기는 뭐냐? 그래서 어떤 내용인데? 자, 지금 아까 작년도에 발표했던 준주거 공업지역의 상업지역, 이거 계획지구 허용하는 거, 허용시설 열거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계획관리지역에 판매시설 건축하라. 이게 건축이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그 시행령 그 규칙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이게 인터넷 들어가시고요. 자료 다 뽑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개정 2014년 1월 14일 날 개정을 여기는 해놨어요. 이거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뭐 공법이 어떻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아까 신문에 났던 거, 그래, 계획관리지역에 뭐가 건축규제 완화된대. 이게 뭐지? 조금의 관심만 더 갖고 계시면 그때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갖고 관심을 딱 갖고 있으면 그 후속 조치들이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구가 나왔는데도 아예 그거 내 거 아니고 그냥 남의 얘기고 어디 드라마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준주거지역 내 생활 숙박시설 건축도 가능하게 돼요. 기존 오피스텔만 하는 거를 어떻게 바뀌었냐? 생활 숙박시설로 변경을 해서 요즘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니까 숙박시설 없다 그러죠. 이거 다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땅이 없어요, 이제. 네 번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거의 저평가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건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관리라든가 뭐 자연녹지가 아니라 이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도 여기는 분명히 계획관리지역은 아주 토지 중에는 그 개발할 수 있는 최고 으뜸인데 이제는 보존관리지역까지도 포함을 시켜주겠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존관리지역, 야, 저건 언제 쓸모도 없네 하고 안 쳐다보던 게 이제는 다시 한번, 야, 이것도 입지만 괜찮고 개발 호재만 있으면, 이것도 시세 차익 엄청 볼 수, 이런 포인트를 가지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보존관리는 임해한 거죠, 대부분? 대부분 임해하죠. 대부분 임해하고. 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보존관리 지역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보존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넘겨서 그러니까 상향을 시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조건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 토지가 보존관리 지역인데 요 옆쪽에 계획관리 지역이 있어. 근데 내 면적하고 요 옆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대에 있는 지역하고 면적을 봤을 때 전체 면적의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게 50% 이상만 되면 이거 보존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식으로 상향이 된다는 이런 컨셉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주변이 다 보존관리 지역이야. 의미 없지. 의미 없다니까요. 비도시 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요. 보존관리를 지구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가 항상 보면 이런 계획관리, 개발이 할 수 있는 지역을 일단은 쫙 끌어마요. 근데 그 개발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을 하면서 그 옆에 붙어있는 땅 중에는 자연녹지도 있을 거고 뭐 생산관리도 있을 거고 이런 보존관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이 면적 중에 50% 넘는 게 계획관리 지역이면요. 이 용도 지역이 보존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상향을 시켜주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은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원을 뜨면은요.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이 된 지역인지 여기가 지금 계획관리 지역 옆에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옆에 지적도까지 다 확인했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지만 의미의 개선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그 지금 현재 투자하는데 그렇게
깊이 관여된 일은 아니니까 제가 지금 왜 이거를 지금 좀 한 몇 분에 걸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하냐, 이런 거 하나가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열람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보가 신문에도 나와 있고. 근데 이런 문구 하나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안 보신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법 중에 가장 이 세법이 가장 큰인데, 뭐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이게 양도세입니다만, 이 주택이 됐던 뭐 일반 부동산 다른 게 됐지만, 제가 이제 토지 쪽이니까 토지만 하나를 얘기를 드리면요. 올해요. 2014년, 그러니까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원래 비사업용 토지는요, 2005년도 말에 이 중과세라 해서 법을 바꿔버렸어요. 워낙 비사업용 토지, 왜 그러냐, 이게 투기한다 이거죠. 투기한다는 얘기는 뭐냐, 분명히 그 땅을 사면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사놓고 가만 놔두는 거야. 이제 시세 올라가겠지. 이러니까 그거는 뭐냐, 전부 비사업용 토지다라고 해서, 이거 물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그 적용하는 그 기준들은 다 또 틀립니다만, 어쨌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에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 기본 세일을 해주겠다. 이게 중과세면 몇 프로냐? 60%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팔았어. 비사업용 토지 갖고 있던 걸 팔았는데 얼마였냐? 1억이 양도 차액. 예를 들어 내가 3억에 샀는데 4억에 팔았으면 1억이 수익이 나오잖아요. 1억에 60%면 6천만 원을 세금을 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1억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세율이에요. 기본세율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1억이라 그러면 제가 아까 1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8,800에서 1.5억이니까 1억 요 사이에 들어요. 35%. 그럼 1억을 벌면 얼마 세금 내냐? 3,500만 원. 6천만 원 내던 것이 3,500만 원만 내도 돼. 물론 이 돈도 아깝죠. 네. 아깝지. 그치만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살려면 60%에서 35% 줄이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어디 가서 은행 이자 이렇게 받는 것도 없고요. 어디서 투자해도 10% 이자 그렇게 못 받아요. 중요한 건 뭐냐? 계속이 아니고 올해 딱 1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있는 사람만 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볼 때는 거꾸로 보면, 야, 그러면 이제 올해 비사업용 토지 엄청 많이 나오겠네. 유망한 지역만 잘 고르면 뭐 그냥 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토지를 또 갖고 계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올해 파셔야 된다는 거.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원래는 양도소득세가 기본 세율이 가장되는 게 1.5억이 아니라 원래 3억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다른 거 다 풀어주고 세금은 못 풀겠다. 이런 거 풀어주는 거, 이거는 거래 활성화 때문에 풀어주는 거지. 그리고 뭐냐, 양도 차익 원래는 바로 전년도 같으면 3억까지거든. 3억을 벌어야지 35%, 38%를 했는데 지금은 1.5억이야. 50%를 팍 줄여서. 너 1.5억만 더 넘어가면 너 무조건 38%야. 잃어버린 거예요. 차액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그러니까 오히려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해필이면 내가 양도 차익이 딱 1억 6천만 원이야. 아깝죠, 38%. 오히려 그냥 10억 차액 벌어놨으면, 에이, 그래, 38% 그냥 내 1억 말 텐데, 딱 1,000만 원 하나 가지고 38% 내느냐? 35%. 물론 요 차이는 뭐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도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적이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벌써 설명드린 거는,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이제 기본세율로 올해 한 해만 1년 되니까, 저희가 오늘은 제가 투자 쪽의 컨셉이다 보니까, 지금 파시라는 쪽의 컨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토지들이 나온다는 컨셉을 좀 보시고 하시라는 거고, 제가 이제 아까 그 정책을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더 깊이 얘기하면, 요게 이제 작년 7월달, 10월달, 이게 7월달 그 전국 지가와 거래량이고요. 요게 10월달이에요. 딱 3달 차이에요. 근데 차이를 딱 보세요. 전국 지가 0.02%만 올랐어요. 얼마 올랐어요? 3개월 지났는데 0.15%. 열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지가 상승만. 거래량 1.2%만 상승을 했어. 3개월 전 10월달에는 20점 몇 배 올랐어요? 20배 올랐어요. 거래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래량 떨어지면 지가도 떨어지는 건데, 상승된 이유가 왜 그래? 이게 언제요? 7월달.
아까 법이 언제 바뀌었다고요? 8월달, 7월달.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매치가 되시죠? 왜 거래량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서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세상에 돈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정보 그냥 흘리시는 분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에요. 이거 다 이 국토해양부에서 딱 3달 만에 이런 거 다 만들어줘요. 자, 그럼 뒤에 거 볼까요? 이거 딱 한 달 차이야. 10월달 게 있고, 이거 10월달 아까 똑같죠? 0.15%, 20.5%. 11월달 게 딱 나왔어. 11월달 얼마 올랐어요? 거래량 보니까 여기는 0.15인데 여기는 0.16. 이거 0.01% 올랐네. 20.5% 거래량인데 여긴 8.2%네. 왜 그렇겠어요? 이미 이제 반영이 다 된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뭔가 새로운 정부 정책이나 뭐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투자할 사람은 이미 다 투자를 해놓는 거고. 이러한 시기적인 그래서 사이클이 필요하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집가상승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똑같이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원칙들이나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어디 그냥 기획부동산에서 샤바샤바해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은 국가에서 만든 법을 따라가고요. 국가에서 만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따라갑니다. 그 가장 큰 근간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건데 이게 보통 2030년까지 보통 20년에서 30년 동안을 만들어 놔요. 두 번째가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광역 개념입니다. 광역 종합계획이 들어오고요. 그 밑에 해당 시와 군 단위별로 또 종합계획이 나와요. 결국은 이거를 보고 전국을 크게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그 지역의 개발 호재, 도로는 어디로 나고 철도는 어디로 나고 하는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두 개 단위는 20년 단위고요. 근데 2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는 게 아니라 해당 3년에서 5년 단위마다 이건 무조건 또 변경을 합니다. 왜 그러냐? 총선이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이 군수도 바뀌고 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바뀌니까 사람 바뀌니까 자기가 원래 큰 계획은 안 바뀌지만 그 바뀌면서 세세한 것들은 다시 바꾸기 위해서 3년에서 5년 단위마다 이걸 또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경되는 거를 내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뽑아놓은 자료 갖고 이거 맞는 거야 갖고 다니는 사람하고 그 바뀌는 시기마다 그거를 다시 뽑아서 다시 확인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보가 더 틀리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발 호재들이거든요. 이러한 계획들을 이거 다 비밀이 아니에요. 해당 지자체하고 인터넷 다 들어가면요. 다 아는 계획이에요. 단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고 그거를 봤는데 갖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것 뿐이고요.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국토종합계획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변경된 게 얼마까지냐면 4차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조만간 5차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큰 축이에요. 북, 서, 남, 동. 참 아주 의리의리하게 아주 계획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이게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계획이에요. 지금 계속 변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도 참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놔서 계획 엄청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7개 권역으로 있어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여기 동남권, 제주권.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5년까지는 수도권과 이 서해안권을 저는 그때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죠. 그걸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남부권하고 동해권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여기는 부대고요. 이 북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쳐다보진 않습니다. 저거는 저는 당분간이 아니라 저거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통일될 것 같아서. 예, 그거는 그게 이제 잘못하면 투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투기입니다. 아무런 기대치도 없고 그냥 기대신 하늘의 운이 나한테 하사하세요라고 기도하다가 떨어지면 이제 되는 거고. 근데 그거 믿고 투자한다? 천만의 말씀. 아까 그랬죠? 황금성.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하세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돈 되죠. 그럼 자식한테 물려줄 게 아니라 내가 살고 내가 해야 되는데 황금성이 안 되는 것 같다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자,
똑같은 얘기지만 이것도 다 해당 광역권별로 엄청난, 이건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됐죠.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뭐 이런 거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똑같아요. 대부분 중심이 어디로 가냐? 결국은 공항 아니면 항만 위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죠? 다 지역이 써 있어요. 근데 웬만한 이름 들어보셔야지만 다 토지가 다 올라갔어요. 이거 미리 알고 미리 거기에 딱 들어가서 중요한 요지만 알면 안 되는 실패한 땅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항만 하는 것도 항만이 만들어지면 대부분 항만 들어가면 어디다 투자하냐? 여기다 투자들 하세요. 여기가 어디냐? 주로 항만을 이용하는 산업시설 들어가는데 공장 들어가고 물류단 들어가는데 여기도 나쁜 건 아니에요. 1단계로 개념은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여기는 보상만 받고 물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주로 하는 데가 어디냐?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기가 어디 되는지를 몰라. 여기가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바로 이런 컨셉이에요. 항만 분명히 여기 생겨. 배후도시 생기고요. 산업단지 생겨요. 이 계획을 누가 제일 먼저 하냐? 기업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산업단지 들어가는 거 알고 미리 자기가 선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쓸모가 없잖아요? 안 들어가요. 그 첫 번째 요인을 뭐냐? 저는 삼성전자, 삼성을 봅니다. 저번에도 이제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삼성이 들어가는 데는 실패를 거의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국토종합계획 보고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물류를 생각을 하고 향후에 개발 가치를 보고 걔네들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공장 열심히 돌린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기업을 보고 쫓아가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전문가 아니시죠? 저도 뭐 반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를 쫓아가는 게 국가정책 쫓아가는 거고 기업체, 성공한 기업체들 쫓아가는 거고 그 해당 도로가 들어가고 철도가 들어가면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무슨 신입니까? 그냥 전국에 있는 땅 다 사면 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해당 이제 도로망들, 그게 항상 도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번 시간, 저번 시간, 그 저번 시간도 도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항상 도로는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고요. 산업단지 물류를 해주기 위한 이 간선도로들도 있고,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고속도로요, 함부로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고속도로 의미 없어요. 톨게이트 중요합니다. 근데 톨게이트가 아닌데, 한 30km 도로, 고속도로 쭉 돼 있는데 중간에 투자라는 거. 아, 고속도로 옆이네. 나는 이제 돈 벌었다. 이러고 계신 분이 계시. 그건 누가 돈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2020년까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기존에 국도 같은 게 있는 것들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게 돼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 기존에 2차선 도로가 있는 옆에 있는 땅을 헐값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까지 거기가 연장 4차선 확장이 되면 국가에서 그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상을 보고 투자하는 컨셉이 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보통 많이 하는데 단기로 집어넣었다 단기로 빼는 스타일. 이거는 보통 한 3개월, 6개월 사이에 투자를 보통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 공사 정보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그걸 가가지고요. 그 토지주한테 어차피 그거 아까 말했던 황금성이 없는 토지들이라 그 소유자분들도요, 어떻게든지 팔려고 하는 거예요. 못 팔고 있을 뿐이야. 근데 이런 거 알고 싹 가서 일단 가격을 후려치잖아요. 내가 살 테니까요,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해서 결국 거래는 되거든요. 사놓고 딱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거, 아, 공사 확장 보상해 주겠대. 누가 이런 거 활용하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요? 모르죠. 건설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보통 같이 가는데 또 이런 것도 기획부동산이 또 속이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조심해야 될 거. 하천, 숲길, 탐방로, 뭐 자전거도로, 뭐 보호지역, 그린벨트, 공원 녹지, 역사문화지원, 하천평 이런 데는 아예 쳐다보지 말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린벨트 지금 뭐 제 세미나 중에 또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도 확정하는 거 아니면 그린벨트 함부로 하시면 또 큰일 난 건 아시죠? 일단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요, 이거는 그냥, 살기 좋고, 공기 좋아. 이런 거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얘기 나온다 그러면 일단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뭐, 투자 열심히 뭐 이렇게 설명해서 괜히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거 쳐다보시면 안 돼요. 자, 수도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방역권별로 이렇게 보였는데, 이것도 뭐, 제가 뭐, 누누이 다 설명하려면 또 한두 끝도 없으니까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충청권? 많아요. 호남권? 많아요. 배경? 많아요. 동남? 여기도 많습니다. 강원은 조금. 왜 그러냐, 뭐 동계올림픽 지나고 나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여기도 이제, 뭐, 관광밖에 없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이게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건데요. 최소한도 이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의 도로망 하나도 잘 모르시는 분이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게 그랬죠. 이게 이게 지금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아까 그 국토종합계획하고 또 별도로 철도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도로망. 제가 이제 전 시간대 철도를 했었습니다만, 이번 시간 도로인데, 도로를 딱 보시면 얼마나 그냥 뭐 그물 네트망처럼 돼 있죠? 근데 여기하고 틀린 게, 이건 수정을 했어요. 보시면 다른 거 그물체크지만 여기 좀 허하죠? 여기 허해. 여기 하나가 못 들어갔죠? 여기 하나가 없잖아. 보이시죠? 여기는 뭔가 빽빽히 들어갔고, 여기는 뭔가 공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 자, 이런 컨셉을 지금 다들 모르고 계신 거예요. 자, 그거를 보여드리면, 남과 북에서 연결됐다 해가지고 남북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북축은, 이게 이제 기본이 원래는 경부고속도로 축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데, 자, 남북 이쪽, 그러니까 서쪽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1축, 2축, 3축, 4축, 5축, 6축, 7축. 그래서 남북선으로 볼 때는 도로가 7축까지, 7개가 딱 있다는 거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전국 지도를요, 아까 제가 그물망이라고 했듯이 이게 바둑판처럼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는요, 도로를 중심으로, 철도를 중심으로 투자 못 합니다. 이걸 외우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리시면 돼. 어차피 우리나라 땅덩어리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쭉쭉쭉쭉 되어 있는 고속도로는 7개. 가로지르죠? 이 동과 서를. 그래서 동서축. 동서축을 보면 여기는 남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1축까지 있고 맨 위에 축이 어디냐? 9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때리는 거는 서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7개가 있고, 이 동서축으로 가는 거는 밑에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면서 9개 축이 있다는 거, 일단은 그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세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아직은 이게 이제 형성 과정인데, 도시별로 이 순환을 하는 순환도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순환축이에요. 순환축은 지금 서울에 2군데가 있고, 여기 대전에 한 군데, 대구, 광주, 여기 부산. 뭐 다 광역시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100% 다 완공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남북축, 동서축, 순환축,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 전국의 도로망을 그냥 꿰차고 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저번 시간에 다 축별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이 시간 하면 또 그냥 1시간 흘려버릴 것 같아서 제가 요 정도 개념만 하고 넘어가고. 보시면 다 축별로 공사, 뭐 현재 완료, 설계, 앞으로 해야 될 거 다 나오고요. 1축부터 본 거예요. 1축이 어디냐? 서해안고속도로. 왜 그러냐? 서해 제일 끝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밑에까지 쭉 연결하는데 아직 서해안이 공사가 다 안 됐어요. 아시지만 계속 지금 지성부터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바로 이 남북 1축 지선의 서해안 나오는 게 지금 평택에서 시흥까지 돼 있는 거. 이게 제2 서해안. 작년, 그러니까 2013년 3월 달에 완공, 그러니까 개통이 된 데가 이거예요. 이게 제2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다 지금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할 게 이제 평택에서 부여하는 게 이게 이제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연장, 밑으로 더 연결하는 거. 저는 지금 여기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렇고요. 남북 2축.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부고속도로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69년도에 서울에서 천안까지 뭐 개통했던 거 다 나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대략 어느 축으로 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이 축 지선 중에 가장 뭐가 있냐? 제2경부고속도로. 이게 어디냐? 서울에서 세종 가는 거. 저는 지금 여기를 또 이제 핵심 투자 중심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 3축. 여기 보시죠? 중부고속도로. 여기 또 제2중부 만들었었죠? 다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3축 지선. 여기 지금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 이제 거의 실질 설계까지 끝났으니까 이거 이제 거의 끝날 겁니다. 지금 현재 구리 포천, 위까지 이제 구리에서 포천까지 올라가는 지금 이 민자고속도로 지금 현재 이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엊그제인가 또 신문에 나왔어요, 이거. 민자고속도로 하는 거. 신문을 조금만 보시면 무슨 고속도로 뭔가 뭐 개통 아니면 뭔가 공사 착공 뭐 이런 거 나오시면 이제 축을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제2경부고속도로도 확실히 확정된 거예요? 당연하죠. 언제부터? 그거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오늘 시간 다 말씀드릴게요. 자, 4축 중부 내륙 고속도로. 4축 지선은 이제 구마고속도로, 이거는 이미 끝났고요. 5축은 어디냐? 중앙고속도로. 점점점 아까 남북축일 때 점점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다고 그랬죠? 이제 중앙고속도로까지 왔어요. 근데 그림은 돼요,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5축도 지선도 이 중앙선 자체에 이제 지선도 만들어지는 거. 근데 거의 다 이거 지금 다 개통이 다 끝난 겁니다. 6축. 여기도 지금 이제 양구 봉화 쪽으로 넘어가는 이게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인데, 이건 이제 경부선 쪽의 밑에 쪽, 하부 쪽에 있는 라인이고요. 7축이 어디냐? 이제 동해고속도로. 이 동해안 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이게 동해고속도로 들어가 있죠. 자, 이제 동서축을 한번 볼까요? 7축까지 끝난 게 7축의 마지막이 남북축 7축의 동해고속도로예요. 동해안 쭉 타고 내려오는 거.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도로에 대한 개념이. 자, 이제 동서축을 한번 그냥 살짝 볼게요. 여기도 뭐 추진 여러 가지 있고. 동서 1축은 맨 밑에 남쪽에서 또 올라간다 그랬죠? 남해고속도로. 1축도 지선이 있어요. 남해 2지선도 있고 1지선도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다 건설 완료. 이미 개통이 끝난 거야. 이런데 지금 투자하시라면 투자하시겠냐 이거지. 개발 호재 없으면. 도로 보고 투자하려면 투자하겠냐.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동서 2축? 이게 88고속도로. 광주 거쳐가지고 이쪽 대구까지 쭉 넘어오는 88고속도로 아시죠? 이 88고속도로가 동서 2축이에요. 동서 2축 지선에서도 지금 이제 확장 공사업들이 있는데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동서 3축 새만금, 전주. 제가 여기 지금 밑에 쪽에 서해안 쪽에 보는 게 바로 이 새만금도 보는 거예요. 이거요 언제 만들어져요? 하다못해 조사하고 지금 계획은 이미 돼서 지금 거의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만 이거 조만간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고요. 3축 지선도 뭐 도동에서 영천 뭐 이런데 이거 뭐 솔직히 큰 뭐 의미는 없어요. 이런 지금 그 도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 동서 4축인데 밑에서부터 분명히 올라오죠?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당진 대전까지 이제 올라온 거야. 아까 맨 밑에 동해고속도로에서 쭉쭉쭉 올라오면서 이제 중간쯤 올라온 거야. 충청도 이제. 당진, 대전, 공주청원, 상주, 안동, 영도로 쫙 가는 게 4축. 근데 여기서 좀 또 봐야 되는 게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예요. 여기는 왜 그러냐? 당진에 지금 요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파생되는 당진이 워낙 당진, 서산 뭐 이쪽이 워낙 또 이 입지가 많은 데니까 4축 지선 또 만들고 있죠. 다 보시면 이거 지금 아까 제가 당진 얘기했지만 여기 대산항 아시죠? 대산항에서 당진항이 여기 들어갑니다. 요 라인 또 유망하죠. 근데 거리는 얼마 안 돼. 24km밖에 안 돼. 자, 동서 5축. 아까 이제 대전까지 왔는데 이제 어디까지 가냐? 천안까지 올라갔어 이제. 대전에서 천안까지 올라가. 당진, 천안, 오창. 오창은 아시죠? 바로 세종 바로 위에. 동서 5축이 동서 4축과 5축이 딱 우리나라 보면 중심, 대전 중심에서 세종시 그 사이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천안 동서 6축을 보니까 이게 이제 평택이 나오네. 천안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평택이 나오죠. 저는 여기 또 평택, 여기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택 제청강 고속도로가요. 최근에 평택에 고덕신도시라고 있는데 거기 삼성전자가
한 120만 평 들어가는 데가 바로 여기. 바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있으면 바로 여기가 고덕인데 여기에 딱 여기가 삼성전자야. 얼마나 있지? 제가 이따 조금 이따 또 그것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7축.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이제 나온 거예요. 7축이 영동고속도로. 그죠? 영동고속 다 아시죠? 강릉까지 가는 거. 자, 7축 지선이 이제 제2 영동고속도로 지금 또 만드는 거예요. 또 만드는 거예요. 자, 8축. 8축은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아까 영동고속도로 위니까 이제 거의 서울까지 온 거예요. 일산, 하남, 바로 서울 밑에까지, 턱까지 온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9축은 어디냐? 당연히 서울 위겠죠. 뭐, 파주, 문산, 강화, 화천,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라인들이 지금, 여기는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여기는 지금 아직 9축은, 여기 장내 이렇게 써있죠? 이건 언제 할지 모른다는 얘기야. 최소한 예비 타당성에는 타당성 조사 들어가면 이게 지금 언제 자료냐면 2011년 때 발표하고 계획한 자료인데 거의 대부분 이게 다 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과감하게 이게 제 자료가 아니고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2020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저는 그대로 발표해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런 자료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순환축 볼까요? 순환 1축 서울 외곽 순환고속 뭐 여기 다 개통됐고요. 순환 2축 수도권의 내부하고 이제 일부 인천, 안산 이런 데 좀 돌아가는 부분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순환 3축 대전에 있는 거 광역시로 가니까 4축 대구에 있는 거 순환. 여기도 대구도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대구도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대구도 좀 보셔야 되고. 5축 부산. 여기서 부산이요. 지금 여기 이제 신항만 그 개발하는 데 있어요. 그 북항 말고. 거기도 지금 그 아시지만 또 거기 영도 옆에 보면 롯데 타워 또 엄청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데 뭐 물론 지금은 이제 지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지역들입니다. 부산이 나쁜 데가 아니고요. 부산이 계속 지금 올라갈 때입니다. 순환유축 광주. 자, 그래서 현재 이제 공사 진행 중인 도로들 동서축, 남북축에 딱 해서 무슨 도로 쫙 나오죠.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이미 이게 2011년도니까 공사 진행됐다는 얘기는 얼추 지금 다 개통이 끝났고 이미 이제 들어갈 거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이걸 보라는 거죠. 계획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이거 계획 진행 중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도 개통된 데도 있지만 아직 착공도 안 된 데도 있어요. 어디냐? 제가 그랬죠? 평택 부여. 이게 뭐요? 제2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세종. 이게 뭐라고요? 제2 경부고속도로. 새만금 전주. 새만금 개발 때문에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전주에서 이제 직방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당진 천안. 이것도 이제 별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볼 때 평택 부여, 서울 세종, 새만금 전주, 당진 천안. 네 개를 저는 이제 유심히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또 한 번 더 얘기했던 게 민자사업. 왜 그러냐? 정부가 이 예산을 아시지만 이 예산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예산을 과연 정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거 뭐 다 합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민간 투자해놓고 뭐 톨게이트를 받던 뭐 국가에서 보상을 했던 장기적으로 한 20-30년 보상해 줄 테니까 지금 돈 니네들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민간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이 돼서 하는 그 노선들은 절대 가다가 실패하지 않고 스톱하지 않는데 일부 도로들은 스톱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야 거기 개발 소식 듣고 보니까 막 깃발도 꽂아가지고 도로 뭐 기반도 딱 꽂으니까 확실히 들어가는 거 맞아 눈으로 보면. 근데 지나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지나네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일은 민간 투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민간 투자를 하더라도 그 지분율을 국가가 조금 더 갖고 있느냐, 민간이 갖고 있느냐, 요 상황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도로는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 SOC, 사회 간접자본시설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포기하고 그러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제 철도 쪽이 조금 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오늘 시간부터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다른 거 여러 개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네 가지를, 이 네 개 노선에 대해서 좀 유망하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까 해서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을 좀 갖게 되는 거고요. 이 현재 지금 이 도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가 됐던 철도가 됐던 뭔가 개발 호재가 있다 그래서 그 개발 호재만 보시면 다 놓칩니다. 항상 이 포인트는요, 그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포인트인지를 찾아내는 게 이 투자 유망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또 유망지역을 찾아도요,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어. 또 물건을 찾아도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수억만금을 주고 사면 뭐합니까? 그게 나중에 팔 때, 예? 암만 그 호가가 올라도 그 금액, 상금액보다 싸게 팔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3박자, 여러 가지 박자들이 맞아줘야지 이것도 투자가 되는 거지. 그래, 나는, 야, 그래, 평택구요라고, 야, 너 거기 저 세미나 가서 들어보니까, 야, 평택구라고 서울예전부 다 줘, 알아. 근데 가서 보니까, 야, 여기 보니까 평당 무슨 뭐 한 150에 나온 거 있는데, 야, 요거, 이 도로 때문에 여기 무조건 올라간대. 얼마 올라간대? 몰라. 그냥 사야 된대. 천만 말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잘못하시면 이제 기획부동산 같은 데에서 아니 이 개발 호재는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살 때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세요라고만 강조하고 그런 걸 설명하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단지 좀 정확하게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좀 스스로도 좀 확신이 드는 걸 좀 하셔야지 옆에서 그냥 야 이거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익성, 안전성, 현금성 다 해당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세미나를 통해서요, 뭐 물론 저희 토지 세미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수익형 부동산 세미나를 듣더라도요, 스스로가 약간의 포인트를 좀 갖고 보시면 아마 상당한 이 투자하시는데 뭐 실수는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좀 같이 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투자 유망지역을 제가 이 서해안, 지금 요거는 지금 현재 이제 충청남도, 지금 아까 동서축으로 보면 4축에서 5축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한 3축 정도 선에서 있는 그 도로들인데요. 현재 지금 아까 당진, 천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보령공주 쪽은 뭐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데 이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들어오는 부분, 요거는 지금 그 제2 서해안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에서 나눠서 합니다. 작년도 3월 달에 저 위에 시흥에서 평택까지가 이미 작년 3월 달에 첫 번째로 이제 제2 서해안선 개통이 됐고요. 요번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평택에서 이 부여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면 요게 지금 3번 라인이라고 돼 있죠. 요 평택에서부터 부여까지 내려오는 이 제2 서해안 고속도로. 그래서 보통 보면 그냥 서해안 고속도로 제2 서해안 고속도로는 헷갈려요. 왜 그러냐? 아니 엊그제만 해도 작년에 제2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했다는데 무슨 또 제2 서해안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항상 도로가요 이름 붙여진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서해안 같은 경우도 원래 1 서해안은 이미 저기 광주인가 그 밑에까지 다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2 서해안은 그 축을 따라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평택에 들어가는 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하나는 지금 현재 저 구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요 세종시까지 가는 제2 경부.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축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왜 처음에 제가 왜 그물만 보여줬죠? 이게 점점 더 촘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보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의 그 거리, 그 간격을 어느 정도 놓고 보면 10km 이내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에요. 그런데 서산으로 들어가는 해안, 지금 우리 서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유망한 거로 놓고 볼 때 여기 이제 그 1번 같은 경우 대산에서 당진, 지금 현재
이 당진이 여기 있네요. 당진하고 이 서산하고 이쪽이 지금 상당히 많이 기업화돼서 여기도 지금 지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당진 천안 들어가 있는 거. 근데 대부분 다 충청도예요. 여기 평택 바로 위에 끼고 여기 이제 평택 항이에요. 여기가 평택이라 그래가지고요. 아산만하고 여기 지금 별개로 돼 있니까 여기 같이 돼 있는 지역 여기가 딱 충청도하고 경계된 지역이다 보니까 끝에는 분명히 평택 지역은 맞아. 행정구역상. 근데 여기가 평택이 아니야. 평택은 일리 들어와야 돼요. 여기가 지금 경부고속도로 축인데 이쪽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평택하고 요 평택 한가구의 이 거리가 이제 가는 게 평택 제천강고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행정구역상 이제 평택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평택 얘기를 하지 실제는 여기는 뭐냐? 당진. 여기가 지금 그래서 평택항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같이 부르는 게 당진 평택항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뀔 겁니다. 항이 이제 크게 더 항구가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로 제2 경부고속도로 이제 축이거든요. 경부고속도로는 뭐 아시겠지만 뭐 초창기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그냥 뭐 야심차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뭐 우리나라 발전에 아주 엄청 기여를 했죠. 근데 지금 이 제2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이유를 일단 좀 아셔야 되는 게 아니 이거 쓸데없이 왜 구리에서 뭐 이거 저기를 하냐. 다 이유가 있는 게요. 요게 지금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쭉 내려오는데 이게 살짝 비껴져서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는 거의 직선으로 가요. 물론 세종시 때문에 세종시 여기 이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좀 편리하게 해서 만들자라고 했던 게 1차 목표는 맞습니다. 세종시 없었으면 굳이 돈 들여서 제2경부터 왜 만드냐라고 하죠. 당연히 세종이 있으니까 한다라는 게 1차 목표라 그러면 왜 이 사이에다가 아니면 여기 옆에다 붙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를 보면요 10km가 안 됩니다. 조금 넓은데 10km 조금 넘는 건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다 10km 사이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혜택을 받는 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제 톨게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이제 말하는 원래 만들어졌던 뭐 용인 톨게이트, 안성 톨게이트가 아니고 이쪽이 이제 동쪽으로 치우치니까 이거 이제 동용인, 뭐 여기는 동안성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투자를 어디 하셔야 되느냐? 구리에서 나오는 톨게이트를 딱 볼 때 톨게이트에서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톨게이트에서 3km 이내면 최고다. 근데 지금 과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몰라요. 몰라요. 어디라냐? 그냥 세종에 들어간대요. 이러고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용인이나 안성, 물론 용인도 지금 상당히 많이 뭐 옛날 같으면 뭐 분당 또 바로 밑에 있고 그러니까 성남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 비싼 거 아니냐 그러지만 안 그렇고요.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국가에서 그걸 남의 땅 가지고 하겠습니까? 남의 땅이라 한다 그러면 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땅 가지고 하겠냐 이거죠. 쌉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줘도 그렇게 많이 보상을 또 안 해주잖아요. 결국은 이 도로 톨게이트를 가지고 3km 반경 내에 싼 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법적으로도 계획관리지역이나 뭐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도로에 예를 들어 여기 중간하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 기업체 뭐 산업단지나 이런 게 들어가면 또 몰라요. 물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가 뭐 신도시급의 어떤 그런 그 주거 시설이 들어가면 또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보니까 산이야. 근데 여기 싸니까 요거 그래 평당 뭐 한 5만원짜리 나왔네?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같은 거 사지 말라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보면 이 노선은 지금 현재 아시지만 변경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반경의 범위를 5km 이내로 잡는 거하고 3km 이내로 잡는 거하고 1km 이내는 신이 아닌 이상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구리에서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이 노선을 따라가는 걸 보면요. 이게 이제 풍수지리를 좀 알으셔야 돼요. 산을 관통하는 건 터널밖에 안 되죠. 절대 산 위로 옛날 같으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만드는 도로가 했지만 요즘은 산이다 그러면 터널을 뚫어요. 근데 터널 뚫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도로가 왜
내가 도시계획하는 사람 같으면 이걸 왜 직선으로 해버리지? 제일 비용 싼데. 못하는 이유? 아시죠? 아까처럼 보상. 그리고 제일 싼데 보상을 해줘도 제일 싼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평지이면서 산도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농지 아니겠습니까? 뭐 절대농지라는 용어는 요즘은 쓰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왜 도로가 이렇게 여기도 지금 가는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노선을 이렇게 일부러 이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거 어디 노선도 알려주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꼬불꼬불 뱀처럼 해놨냐?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는데 최소한도 이 사이 아까 제가 그랬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10km 이상을 번경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구조니까 대략 어딘지 이제 추측이나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노하우를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나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자기가 여기 땅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주변 사람한테 그래요. 아 여기 옆으로요 그냥 고속도로 하나 지나갑니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왜 좀 강조를 하냐면 이러한 호재 하나만 믿고 아 여기 용이네요. 아 여기 땅이 좋은 게 있는데 여기 경부고속도로 그 수혜 지역인데 한번 사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이제 제 오늘 세미나를 안 들으셨으면 아 그래요? 라고 이제 가서 하시겠지만 근데 그게 어딘데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그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보시겠지.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현재 여기는 잘 아니지만 안성 톨게이트 여기 지금 현재 요 계획되어 있는 톨게이트만 따져도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요거는 이제 크게 나와 있는 여기고요. 자 세부적 사항 좀 볼까요? 출입 시설만 해도 벌써 인터체인지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보죠. 근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야. 다 있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야 이제 톨게이트 인터체인지나 아니면 이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들목식으로 이 정션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들어갈 거냐. 이제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니.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제가 오늘 세미나 1시간 한 거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듣고 와서 야 그래 나 이제 경보 혼자 가보셔야 못 찾아. 못 찾는 의미는 아시죠? 눈에 안 보이는 거. 그 도로 깃발 꽂지 않고 도로 기반 공사 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하고 이미 이걸 정보라고 해서 활용한다는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싼 땅. 제가 이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 방송도 하고 칼럼도 쓰니까 거꾸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저희한테 평가를 의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평가를 해드리는 게 지금도 보면 이제 용인에 보면 처인구에 이 원산면하고 백안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용인이에요. 이 딱 사이에 두고요. 원산면과 백안면이 여기가 이제 백안면이고 여기가 원산면인데 딱 사이에 두고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면사무소 있는 그 앞쪽으로 이 도로가 나겠습니까? 면과 면 사이에 도로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사이에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토지들을 평가를 해주면서 그러면요, 물론 당연히 이런 얘기를 드리죠. 그렇지만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저는 조금 더 수익이 나게 하려고 하는 게 제 목적이고 제 일이거든요.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거 그냥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이만큼 수익 내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 그러냐? 저도 심지어 아까 제 이 캐릭터 있듯이요. 저도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쫙 고집도 있어 보이고 욕심 많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 아니 다 같이 돈 벌자고 이렇게 투자도 하는 건데 누가 먼저 갖고 있는 분한테 돈 많이 주고서 그렇게 하는 그런 적은 없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많이 활용을 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 토지가 기획부동산처럼 자기 회사가 사가지고 뭐 이렇게 가공하고 실제 공시지가보다도 뭐 몇십 배 불러서 하는 거 그거는 자료 한 번만 보면 다 확인이 되실 거니까 그런 거는 믿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이런 개발 호재에 인터체인지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연결을 좀 일단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구리까지 지금 하는 배경은 뭐냐? 조만간 이제 구리가 엄청난 그 영역을 할 겁니다. 서울 쪽이 아니고요.
서울에서 지금 어디로 지금 넘어가고 있냐면 이 하남과 구리 쪽을 배경으로 이게 이제 청평 바로 청평대교에 있는 그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위대 이 위에 이제 하남, 구리 이쪽으로 해서 남양주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 그 위에 쪽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왜 세종까지 가는데 서울 중심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서울에서 안 가고 구리에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만드느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역의 노선을 볼 때 지금은 구리나 이 지금 아시지만 여기 이제 미사리 조정경기장 있는데 아시죠? 최근에 거기 이제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 그 보금자리 주택 들어가서요. 그린벨트 거기 다 해제시켰어요. 아직 하나면 그린벨트 지역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데는 되게 많은 거예요. 저개발되고 저평가된 데 많은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호재에 하나만 더 타면 더 빨리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동천안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용인제 여기 보면 동안성 다 보면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자가 들어가는 게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런 점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추천 지역을 이제 아까 좀 얘기 드렸듯이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서인구, 백안면, 원산면. 근데 중요한 건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백안면이나 원산면 추천한다 해서 이거 무조건 백안면에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가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나온 것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가 평지에 가까운 구릉지. 막 산자락 올라타고 있는데 그거 사라 그러면 안 되고요. 약간 가능하면 구릉지. 이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저러한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일단 많은 거기 때문에 이왕 사시더라. 물론 아까처럼 뭐 보존관리다 생산관리 나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이제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거를 다 조사 분석 못했을 때에는 제일 확실한 건 계획관리 지역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용인 인터체인지 인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완공되는 시점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 표시로 한 데가 여기가 원산면이고, 여기가 백안면이고, 여기 이제 원산면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에요. 잘 보시면. 근데 보시면 다 뭐 여기 보면 산자락에 아시지만 산자락에 이 골프장이 있고 이 물줄기가 왜 있겠어요? 이게 계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여기가 평야지대 쪽이라는 얘기죠. 과연 도로를 뚫을 때 여기를 이렇게 뚫어갈 거냐? 아니다 이거죠. 어디로 가냐? 이런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백안면인데 백안면 사이로 가느냐? 여기가 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면사무소 단위에 큰 마을이 져 있다면 거기 안 들어갑니다. 옆쪽으로 갑니다. 근데 어쪽으로 가느냐? 아까 말했듯이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도로 제가 아까 저 남북축 얘기했죠? 남북축이 있으면 남북축에 붙지를 않는다라는 거. 옆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얘 마을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개념만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도로가 대충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조금은 이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는 되세요? 이거는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대부분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선 쭉 그어놓고 이게 갑니다 이러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국가종합계획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갖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자기들이 자기 땅 여기 내가 이 땅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팔아야 돼. 당연히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쭉 끌어와. 국가계획도 아닌데 지가 싹 끌어와. 그래가지고 여기 나이면 그리고 나중에 와서 끝나면 뭐라는 자들 미안해 노선이 변경됐네요. 저도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이 추천드린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거 무조건 사라는 말씀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면요. 무슨 진짜 물건 팔아가지고 뭐 저기 하는 거로 잘못 오해하시는데 실제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 매물 없는 게 아니라 매물 많습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정확한 저기를 갖고 유출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거 가지고 얘기해서는 큰일 난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뒤에 있는 아까 이제 노선별 몇 개, 4가지 추천을 하는데 지금 첫 번째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돼서 잠깐 뭐 어떻게 쉬었다 하실래? 그냥 바로 그냥 해버릴까요? 네.
아니, 뭐 말씀하세요. 제가 원래 이제 강의라는 게 세미나 같은 게 일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원래 이렇게 뭐 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워낙 해드려야 될 내용은 많고, 시간은 뭐 좀, 제가 매주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이게 또 방송이라는 거하고 같이 스케줄이 좀 잡히다 보니까, 이 원래는 이제 끝나고 이제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 직원이 혹시 이제 상담 원하시면 상담 우리 직원이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몇 분 상담하실 분 계시면 상담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원래 이제 이런 그 부동산 카운슬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상담들을 일을 하면서 솔직히 저희가 제일 좀 이제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보통 이 투자를 하시는 그 실패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 사례들은 뭐 진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패 사례하는 부분들이 다음부터 그런 거를 똑같이 겪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그래서 가끔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뭐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투자하세요라는 컨셉보다는 그런 그 실패를 좀 가능하면 실수를 좀 덜 하는 쪽으로 제가 자꾸 컨셉을 좀 잡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조금 내가 여기 와서 그런 얘기 들으러 왔냐 이제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컨셉이 좀 틀리신 분도 가끔 있는데 이제 그런 점은 좀 양해를 좀 일단 먼저 좀 부탁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뭐 중요한 건 재미있게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뭐 공부다 뭐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내일이면 다 까먹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그 교육 담당하시는 유 과장이 그 이제 다음 달부터 조금 이제 이 세미나 스케줄이 좀 바꾸는 있습니다만 그 제가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여러 개 시리즈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까 이제 대기업이 들어가는 삼성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왜 들어갔는지 들어갔으면 그 들어간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 그래서 그런 첨단 기업이나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혁신 기업이라든가 기업 도시 같은 경우를 조금 제가 리뷰를 해서 한번 시리즈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린벨트. 실제 그린벨트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개발대형구로 묶여있는 토지들이 많지만 이게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보셨던 정권별로요. 이 정권별로 이 해당되는 지역들이나 또 그런 정부 정책이 바뀌어지면서 어떤 정권 시대, 어떤 정부 시대에는 그 들어가는 시기가 틀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분야가 틀려져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거는 이제 그린벨트와 개발제한, 그 개발제한 우역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풀리는 지역이 지금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이제 도로망이나 철도망까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인구 유입이 되는 뭐 신도시급의 도시개발 아니면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같은 기업체가 들어가는 거하고 한 세네 가지가 이렇게 같이 묶여지는 컨셉이면 거의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을 나중에 이제 제가 물론 지금은 단계별로 이렇게 좀 하나하나 시리즈로 갑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아마 그런 컨셉을 한번 이제 묶어서 한번 또 할 예정에 있으니까 뭐 제가 이런 투자 쪽에 계속 있는 한은 계속 이런 그 세미나는 계속 연기를 할 테니까요. 한번 뭐 관심을 가지시고요. 자, 이제 계속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안성이에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내려오는 라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경부고속도로 축이 있죠. 여기 중부고속도로 축이 있죠. 이게 남북축으로 딱 돼 있는 거 이제 보이시죠? 지금 다시 한번 또 혹시 또 이제 저기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이 남북축 몇 번이에요? 제일 1축은? 이제는 이제 기억을 딱 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어차피 중부라는 건 이제 아실 거고. 그죠? 그러면 어디 놀러 가시다가도 내가 지금 남북 몇 축 지나고 동서 몇 축.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요. 왜 그러냐? 어차피 아는 이름이에요. 경부고속도로. 자, 그러면 제2경부고속도로는 그럼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딱 물어보면 이제 아시겠죠. 사이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치우칠까요? 이쪽으로 치우칠까요? 안 치우치죠?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중간에 뭔가 가로막는 게 있어. 그러면 피해가야 되죠? 그거는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지. 제가 정확히 딱 여기 반 해가지고 반 정확히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컨셉은 얘와 얘를 딱 중심에 놓고 그 중심축으로 가는데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물이 있거나 산이 막히거나 그럴 때 무조건 뚫고 가는 게 아니라 피해가고, 또 하나는 도시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도시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비껴서 간다는 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공사비라든가 보상비 여러 가지 국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거를 최소화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인이 꼬불꼬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 근데 그 꼬불꼬불을 쭉 펴봐도 남북 2축과 남북 3축 사이에 거의 보면 평행선을 맞춰서 간다. 그래서 이게 바둑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아까 말했던 인터체인지가 연결되는 구성에 거기에 그 주변 지역을 본다는 이제 기본적인 컨셉들이 이제 나오실 거라는 거죠. 아까 용인을 봤어요. 제가 그 위에는 내가 오늘은 설명 안 드리지만 아까 제가 용인을 봤죠. 두 번째 보는 게 똑같아요. 안성. 안성도 지금 딱 지역을 보면 여기 대덕면하고 여기 죽산면인데 아마 며칠 전에 또 신문 보신 분은 죽산면에 뭐가 들어온다고 아마 신문 보셨을 거예요. 못 들으셨어요? 빵이 있는데. 아, 그러죠? 그러면 뭐 호재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안 오르죠, 당연히. 지금 그러면 몇 년이야? 한 4, 5일 전 저 신문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인데? 아니 뭐 매일경제도 경제신문 한번 보세요. 그럼 저 아마 매일경제 보시는 게 제일 빠르실 거예요. 4, 5일 전에 여기 안성 죽산면에요. 대단히 리조트 시설 하나 들어가는 거로 서해개발인가 하는 거. 그래서 그 산업단지 옆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마 여기 안성 장원일반 산업단지인데 아마 이 옆쪽으로 해서 대단히 리조트 시설이 하나 들어가는 거. 그거 들어가도 도움되나 해상에? 그런 게 이제 호재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일단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 토지 투자, 특히 부동산 투자에 제가 절대적으로 이제 그 맹신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가 인구. 인구는 사람이 없으면요, 투자할 사람. 인구 유입이 안 되면요, 땅 값어치가 없어요. 아시죠? 그럼 사람이 들어오는 지역인지 빠져나가는 지역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누가 봐도요. 그죠? 두 번째 보겠습니까? 도로. 길도 안 나는 도로, 길 없는 그런 토지는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지금 고속도로가 있다 그런 도로가 아니고요. 토지의 원칙은 맹지, 물론 묵혀두는 토지도 있습니다만 도로 없는 토지는요, 개발 가치도 없고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작은 도로든 큰 도로든 도로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해하시죠? 세 번째는 뭐냐? 개발 호재예요. 그 개발 호재가 뭐냐? 도로가 될지, 뭐 철도가 될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 이해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 못 하시는 건 없죠? 그럼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 무시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정부가 가는 방향하고 역행하는 사람들은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옛날로 얘기하면요, 말 그대로 그냥 모반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 그냥 거꾸로 생각하는 적이죠. 몰라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처음부터 일반적인 경제지표, 경제신문 보고 웬만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경제 요인들을 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뭐 금리가 어느 정도, 뭐 금리는 뭐 기본적으로 생활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이 얼마고 물가 상승률이 얼마 정도는 그래도 꽤 차진 않더라도 지금 그래도 뭐 한 뭐 얘기 들어보니까 2% 3%대. 근데 뭐 과거 한 뭐 10년 전에 보니까 그때는 5% 7%대. 그 정도는 꽤 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려가는 건가 올라가는 거 정도는 알고는 있을 정도만 되면 투자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오늘도 지금 또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덕면이 그렇고 죽산면이 그렇고 여기 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귀 쫑긋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컨셉.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 투자의 토지도 똑같습니다만 이 4개 원칙, 그건 제 원칙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원칙이 될 수도 있게끔 그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얘기하면 다 고개를 끄덕이 시작해요. 다 상식적인 얘기들이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도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이 정부 정책, 특히나 국토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설명을 드리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 이런 무슨 이 산 정상 있는 이런데 투자하라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하다못해 옆에 고속도로가 들어간다 이거 사라 그러면 사실 거냐고. 못 산다 이거죠. 사봐야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이지만 이런 걸 자꾸 보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 보시면 도로도 있는지 평지에 가까운 구릉지인지 계획관리지 뭐 이런 인접돼 있는 건지 이런 걸 안 보고는요. 여기서 암만 토지계획 이용 보고 지도 보고 뭐하냐 이거지. 단지 이런 거를 보러 가려고 그러니까 전국을 다 돌아다닐 겁니까? 장돌뱅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역을 몇 군데 찍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가능하면 찍되 혼자 가셔봐야 그 물건 어디서 줍니까? 부동산 찾아가서 나 이거 돈 이만큼인데 좀 하나 줄래라고 얘기해도 나올까 말까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부동산 투자하는 쪽 회사들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좋은 물건 있는지 한번 보자, 한번 가서 이런 내용들이 맞는지, 그리고 또 그런 개발 호재가 또 들어가 있고 아까처럼 4대 원칙이 맞는 데만 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시면, 그리고 시간을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짧게 보고 가자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 뭐 세종시는 뭐 얘기를 안 해도 금방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뭐 제가 이거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뭐 아시겠지만 일단은 인터체인지 쪽을 보셔야 돼요. 여기도 똑같이. 그리고 하나가 또 뭐냐, 이 천안에서 들어오는 그 우리 지금 그 1호선 연장이 있어요. 지금 아마 그 아산, 천안, 온양온천하고 신창역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그 천안에서요, 하나는 세종 쪽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오는 철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운영을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 운영 가능됩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세종이라는 이 도시가요, 철도를 어차피 놔야 되는데 고속철도만 놓는 거, 물론 아시지만 이제 KTX 뭐 수도권 하면서 평택까지 놓으니까 다 들어오긴 하는데, 그 고속철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근의 사람들까지도 같이, 더군다나 1호선이 이미 신창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철로를 또 다시 막 노방공사에서 철로를 놓고 하는 공사가 아니라 이미 철로가 다 놔져 있어요. 단지 운행만 할 뿐이거든요. 근데 그 역이 몇 개가 되냐? 4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암만 이런데 주변 봐도 여기 땅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암만 여기 유망하니까 이거 투자하세요라고 얘기해도 여기 땅 없으면 투자 못 하잖아. 똑같이. 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런 해교 같은 데 이런 데는 현재 그런 정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역이 이제 개통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도, 왜 그러냐, 어차피 그게 이제 확산이 되고 철로라는 부분은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요, 다시 여기가 이제 부활이 되면서 이거 다시 살아날 거다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워낙 세종시가요, 하지만 아까 그 집가 그 거래량이나 이걸 보셔서 하지만 항상 1등에 부동의 1등. 근데도 저평가되고 조금 세종시하고 조금 거리는 떨어졌습니다만 충분히 확산이 되더라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땅들은 아직도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참조만 좀 일단 좀 하시고요. 어쨌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린 서해안 고속도로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2013년 3월 달에 이제 여기 시흥에서 쭉 송산 거쳐가지고 평택까지, 이게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지금 요게 지금 원래 서울에서 좀 여기 어디야, 여기 지금 안양 위에 이제 구로가 이제 목동천에서 안양천 거쳐가지고 내려오는 거 있죠. 그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이제 방진 거쳐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이미 개통이 됐고, 요게 이제 42.6km.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여까지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2호선이에요. 여기 이제 그 평택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인주, 삽교, 그러면서 이제 보령역 쪽으로 해서 부여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걸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2020년이야. 그럼 앞으로 지금 몇 년이야? 지금 14년이니까 16년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공사하겠습니까? 여기부터 공사할까요? 위에서부터 하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위에서부터 보셔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전 구간을 구간 공구로 나눠서 공사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요.
이거를 왜 놓게 하는 배경을 또 보시면 여기 부여가 뭐 있다고 여기 부여를 놓겠습니까? 이 부여가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아시지만 여기 이제 아산만 들어오는데 여기에 지금 현대 그 자동차 있죠? 여기 지금 이제 평택하고 저 당진 항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연결되어 있는 게 평택 지점에서 여기가 이제 평택인데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거 하죠? 바로 여기 이제 옆쪽 요 밑에가 아산, 탕정. 아산 아시죠? 천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여기도 삼성이 있어요. 거기에 현대 있죠? 얘들이 이거를 이제 삼각구도로 해서 이걸 만드니까 이 컨셉으로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또 들어가는 게 당진 천안고속도로. 지금 이거는 이제 이미 공사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 있는 건데 여기도 이렇게 당연히 연결이 돼 있다고. 이거를 또 구심점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거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쭉 시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연결시키는 이 구도 중심으로 원래 지금 이쪽에 현대제철부터 해서 뭐 동부제철, 동국제철 있는 여기 현대제철소 이쪽 당진 여기 있거든요. 이쪽하고 여기 뭐 송문 뭐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들 조금 있어 제가 이제 그것도 다 하나하나 다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땅 미리 사놓으면 3년 지나고 나서 뭐 한 3배 뛰고 뭐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몇 배 뗐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실제 들어간 사람 치고 손해보신 분 없었어요. 이제 언제 손해보느냐? 항상 보면 이게 여기 어깨 이상에서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진을 얘기해도요. 여기 들어가시는 거 저는 얘기 안 해요. 거기 들어가는 지금 들어가시면 물론 싼 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무조건 들어가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쪽인데 이쪽을 지금 거의 안 봤어요. 이쪽은 지금 거의 사신 분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이런 걸 보고 그래도 이제 정보 빠르신 분들은 벌써 여기 다 들어갔다 사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 이제 미리 이런 데를 보고 야 지금 뭐 여기 인주 들어가고 여기 아산 쪽에 여기 아산만 있는 이쪽에 들어가면 거기 뭐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당연히. 근데 땅의 시세나 가치는 뭐냐? 2년 뒤, 3년 뒤에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건데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이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도 지금 서해안 들어오면서요. 여기 지금 요 각각의 인터체인지 들어간 이 주위에는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공시지가 지금 공시지가 이제 시세가 아니고요. 그 공시지가만 지금 벌써 3배에서 5배가 뛰었습니다. 다. 제가 지금 이런 다른 쪽을 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서해안을 자꾸 보는 이유가 도로가 들어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또 서해안선 그 복선전철도 들어가는데 그것만 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를 오늘 뭐 지금 시간에는 도로 때문에 도로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러 가지 호재 중에 이런 송산 그린시티 여기 또 향남 쪽에도 보면 향남 택지개발 지금 뭐 가보시면요. 그냥 뭐 타워크레인부터 북적북적해요. 이쪽에 지금 저기 이 평택 가보시면요. 그냥 뭐 노방공사 한다고 그냥 평지 엄청 평야예요. 평야. 다 옛날 같으면 산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을 안 가보시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 지금 아마 동탄 가보신 분들 놀랄 거예요. 숲이 그냥 빌딩 숲이 돼 있고요. 지금 옆에 동탄 이돈시 들어가는데요. 쫙 밀어가지고 지금 타워크레인은 빌딩 아파트 짓느냐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도 불경기야. 근데도 안 좋대. 그 돈 다 누가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돈이 많아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돈을 가지고도 누구는 야 저거 앞으로 5년 뒤에 저렇게 될 거다라는 걸 청사진을 그리고 실제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확신도 못하고 또 귀가 얇아서 누가 여기 뭐가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것만 쏙 믿고 들어가다가 한 10년 웃기는 거죠. 그럼 이제 가슴 많이 하시는 거죠. 자. 여기도 지금 이제 당진 요 시 지금은 제가 이쪽 성문이라 됐던 여기 지금 현대제철이 있는 이쪽 여기가 이제 송산 뭐 일반 산업단지하고 이산업단지 있고 여기가 이제 국가 뭐 아산산업단지 다 있는 데고요. 이쪽은 지금 이미 개발 들어간다 그래서 토지 사신 분들은 다 성공하셨어요. 다 수익을 보셨어. 근데 지금은 이제 팔고 나와야 될 때예요. 지금 들어가는 컨셉이 아니고요. 반대로 이제 밑에 쪽인데 여기가 아직 그 개발이 안 된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송악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그 우리가 말하면 이제 경제 자유무역구역이라고 이제 그 지정이 된 데가 있는데 다 성공한 게 아니고요.
여기 포승이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평택 쪽에 속하는데, 요거 말고 여기에 송악. 이 송악 경제 자유무역이 지금 아직 그게 이제 호재가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도 지금 이제 그거 보고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진시 자체가 여기 당진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시청진 게 너무 으리으리해졌어요. 그게 미리 여기가 얼만큼 더 커질 거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해당 가면 예산도 없는데 그냥 이 집만 대궐같이 지어놓은 그 시청들이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 그거 못 져요. 그걸 다 감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10년, 20년을 보고 내가 청사를 이렇게 진다라고 해서 적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 삽교, 아산. 이 이유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삽교, 아산. 근데 아산, 이쪽, 아산 탐정 쪽으로 오는 것도 이게 천안하고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근데 여기도 지가가 되게 높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아산만 근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홍성. 지금 홍성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가 또 하냐.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철도를 하는데 이 서해안선 끝자락에 여기 홍성은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도 이제 조만간 커질 적이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한 3년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홍성 같은 게. 홍성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위에 순서대로 내려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순환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이 세 개를 한다 그러면 여기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멀리 보고 가시는 거고 빨리 간다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빨릴 거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다 인터체인지 지금 도로기 때문에 제가 인터체인지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서해안 복선전철 노선도 여기서 같이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서해안 복선전철 노선이에요. 보시면 아까 그 송산 그린시티 있던 데 보이시죠? 제 그 서해안 고속도로 같이 나오는 라인 여기 화성시청이에요. 그 다음 들어가는 데가 향남. 향남도 기가 막힌 게요. 요 위에가 향남택지 1지구인데 요 바로 밑에 여기 향남택지 2지구예요.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왔어. 철도 노선이. 근데 거기가 뭔 줄 아세요? 농림지역이야. 그 사이 여기 원래 다 저기 농사 짓는 땅들인데 택지 개발하는 데는 아시지만 그것도 다 뭐 우리 LH공사가 토지 보상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여기 워낙 이쪽 안쪽으로 향남, 읍이 이쪽으로 돼 있어요. 읍에다 안 해요 절대. 보금자리 주택 어디 하는 줄 아세요? 그린벨트에다 하잖아요. 여기 지금 서울 여기 주변에 세곡이든 내곡이든 강남 보금자리 어디는 다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거기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이 없으니까. 국가 땅 자기 거 풀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LH공사는 비록 국가 공기업이지만 그린벨트를 자기들 함부로 못 풀잖아요. 그럼 어디를 하겠어요? 보상금 적은 데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농림지역이다 뭐 이런 쪽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런 정보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만 계획을 하고 정확한 그런 걸 확정을 할 수 있는 판단만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절대농지 얘기하셨죠? 요즘은 이제 절대농지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예, 농업진흥 그 구역이라고 해서 농업보호구역이 있고 농업진흥구역이 있는데 그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절대농지 개념인데 거의 그 농지로 써야 돼요. 근데 이러한 도시개발이 딱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되면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는 거고, 뭐, 우리가 말하는 여기 이제 서울 같으면 재정비 촉진 지구나 이런 거 지구로 이제 지정을 하는 개념인데, 여기 향남이 지금 보시면 기가 막혀요, 이거. 그 사이는,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택지 1지구에도 아파트 사람이 있고, 2지구에도 아파트 사람인데, 이 철도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냐? 시민들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딱 집어넣는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쪽으로 하면요 1지구 사람들 데모합니다. 난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컨셉 도시와 도시 사이에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딱 사이로 가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를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포인트를 잡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도로와 우리 뭐 남북축 동서축 하면서 그 사이에 집어넣는다는 게 그게 제1 원칙이겠지만 그 사이에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원칙들이 보이지 않는 밀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을 처음부터 확정을 못 짓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겠다 계획을 했는데 이 옆에 사람이 자기한테 기득권이나 뭐 조금 침해가 온다 그러면 데모를 하거나 여러 가지 민원 집어넣으면 이게 여기 쏙 바뀌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라인을 요건 내 땅이고 요건 네 땅이고 얘기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보고 이런 것들 넓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러한 호재가 확실하다 그러면 무조건 공시지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 시세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노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 이제
안중이 나오죠. 인주 나오죠. 합동 나오죠. 여기 예산, 여기가 홍성이에요. 지금 홍성까지가 서해안고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좀 놓고 보시면 여기는 2018년에 서해안 개통이 됩니다. 그럼 언제냐? 앞으로 4년 뒤에요. 서해안 쪽에 이쪽 라인을 지금도 많이 투자를 들어가서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축으로 움직이는 컨셉을 놓고 봤을 때 야 4년 5년 그것도 큰 돈 들이지 말고 조심해서 싼 거 사는 쪽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전체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 아직 당분간은 서해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자, 요게 이제 당진에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송악지구, 황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말 그대로 이 서해안 시대에 이제 이 경제 무역 그 지구들을 만드는 건데 요게 지금 횡담도, 요게 지금 횡담도. 여기 아마 그 서해안고속 타보셨으면 여기서 아마 그 휴게소 잠깐 들어가서 한번 커피 한잔 하면 되게 좋아요. 이게 지금 평택항인데 여기를 지금 이제 평택 당진항 그리고 이쪽은 항은 항인데 이게 이제 당진항 같이 묶여 있는데 여기가 지금 뭘 만드냐면 여기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동부제철하고 동국제강이 제철로 이 위에가 현대제철인데 여기에 얘네들이 이 물건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실으면 시간 너무 낭비고 물류 낭비라 해가지고 여기를 아예 항구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름은 당진항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제가 이제 보는 건 여기를 전부 다 평택 당진항 이름을 다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이거 보고 수원 여기 이 삼성전자가 평택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 고속도로가 돼 있다는 거죠. 기업체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이유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 같은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딜 투자해요? 도로 보고 철도 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잘만 확인하시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여기도 뭐 지금 송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송산 2산업단지 지금 공사 한참 진행 중이고요. 여기 성문은 이쪽인데 지금 여기 가보시면 막 토지 지금 막 자르고 길 쫙 뚫고 저기도 아주 지금 가면 완전히 공사판이에요. 근데 다 됩니다. 여기는 2013년이지만 실제 지금 2013년 안에 못 끝납니다. 이미 지나는 거고 여기 제가 볼 때 2년은 더 갑니다. 공장까지 건물까지 다 들어오려고 합니다. 계획은 아주 뭐 근데 실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저번 시간에 되지만 국가자라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산업단지에 일반자가 들어가는 거 이거 완전히 틀립니다. 국가자라고 들어가는 거는 거의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자가 들어가는 거는 가다가 돈이 없으면 또 중지하는 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산업단지가 뭔가 하나 계획이 된다 해도 일반자 보는 거는 그래야 고개 한번 카운트 하셔야 되고 국가라는 데가 들어있으면 돈 있다 그러면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확신할 수 있다. 합덕 여기도 뭐 인더스파크 들어오고 자 이제 평택이에요. 여기가 제가 이제 그 고덕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여기 평택은요 뭐 누차 얘기를 해도 너무 강조를 해도 뭐 워낙 많은 그 호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제일 여기가 뭐냐 여기가 다 고덕 신도시 이게 528만 평인데 서정리역 주변으로 지금 현재 1단계가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여기 산업단지 여기가 지금 여기 지금 점선 보이시는데 요게 지금 삼성전자가 하는 이게 120만 평이에요. 밑에 보이시죠 이 고속도로? 이게 평택 제천고속도로인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들어가는 저기 진입로예요. 얘들이 바보가 아니어서 여기도 잡은 것도 아니고요. 요 도로하고 요 축에 딱 여기 잡아가지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평택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평택은 지금 지제역 제가 하나 더 이렇게 밑에가 이 지제역이에요. 여기 딱 벗어나 있는 지제역이거든요. 근데 서정리역보다 지제역을 더 치는 이유가 KTX가 여기로 연결이 돼요. 연리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면 어디로 가요? 연리로 가. 여기는 이미 도시화 개념으로 해서 여기는 아시지만 택지 개발을 하거나 이미 상업용지 같은 게 이미 자기들 내부에 정해서 분양을 하는 개념이고
여기는 패치 개발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일반이 투자를 해서 거기 내 땅이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 이제 그 KTX 딱 들어오는 그 시점 보시면요. 내가 그냥 건물 하나 딱 지어서 팔고 싶으면 팔고 싶고 상업 말 그대로 장사하면 이게 이제 노다지가 된다는 거지. 택지 개발로 들어가는 건요. 정부에서 택지 개발 공시 주건 시가보다 한 70에서 80% 정도 싸게 분양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기는 싸게만 살면요. 이건 이런 게 이제 노다지인 거죠. 이런 주변. 그런 컨셉을 놓고 보시면 이게 이제 벌써 틀리다는. 근데 이미 이게 올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그랬지만 여기 지금 가면 완전히 노방공사거든요. 말 그대로 포크레인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 2, 3년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여기 땅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허허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보 옛날에 제가 이거 3년 전에 브리핑하고 세미나 했었다 그러면 그때 저는 뭐 평택에 뭐 저거 뭐 있다고 저거 못 믿어 이 얘기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까 국가 우리가 말하는 국토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고 평택에 이렇게 노선이 되고 도로가 이렇게 나오고 저게요 올해 나온 자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몇십 년, 뭐 한 1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계획인데 그걸 안 믿는 거야. 에이, 뭐 국가가 해봐야 뭐 저것도 뭐 뻥치는 걸 이러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와 안 믿을 수 있는 거에 솔직히 왔다 갔다 혼선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한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혼선들을 조금씩 이제 피해가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실제 되는 데는 돼요. 미군 기지 다 한꺼번에 다 몰려와요, 여기. 그러니까 평택에 여기는 어딘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미군 그 비행장이에요. 여기 오산 비행장이라고 하는데 이 비행장 이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꼭 말씀드립니다. 새만금. 제가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새만금. 여기 솔직히 새만금 이게 이거는 지금 아니고 2020년, 30년까지 보셔야 되는 거니까 뭐 상당하다 이거. 여기도 보시면 이게 지금 새만금 전체. 요게 새만금 방어구제인데 이게 34km입니다. 여기 지금 부안에서요. 이 군산까지 이게 34km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차로 가면 뭐 한 100km 정도 달리면 한 3, 40분 정도면 도착을 하는데 원래는 이게 서해안고속도로 여기 서해안고속도로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군산이. 이렇게 이게 한 1시간 20분 거리인데 이거를 이제 이 해안도로 이제 말 그대로 방도에 따라서 가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이 면적이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근데 이거를 다 간척하느냐? 아니라 워낙 해양 도시하고 이게 왜 어디 아랍에미리트 보면은 거기도 이제 똑같이 이런 인공섬 만들고 있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군산이고 이게 김제고 이게 부안이다 보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이 바다는 얘네들 땅은 아니지만 이게 묶여지면서 얘네들 묶여있는 땅들이다 보니 얘네들끼리 소송도 벌였어요. 내 땅 조금 해서 나한테 조금 더 이익이 와야 되는데 왜 네가 더 가지가 난리들이 아니었죠. 실제 소송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최근에 아시지만 이제 작년 9월 22일 날 새만금 개발청 국세청 아시죠? 청 그 정도 급이면 어느 정도 조직인지는 아시죠? 그냥 뭐 요만한 본부 하나 만들고 시작한 게 아니라 개발청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뭐 이거야 뭐 이제 사진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축을 놓고 볼 때 군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지나 과학용지 개발이고요. 여기는 순전히 기업체들 위주로 여기는 들어갈 거고요. 김제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하는 게 김제는 주로 여기가 하지만 김제평야 때문에요. 여기가 결국은 농촌용지 아니면 농촌 뭐 도시 이런 걸 만들니까 투자 가치에서는 제일 안 좋은 데죠. 반대로 이제 부안 같은 경우는 이 변산반도에 여기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살리겠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채석강이 있는데 아시죠? 국제관광단지로 만드는데 최근에 해봐야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 여기 영종도에도 그런 얘기 나왔죠. 그 카지노 그 외국 자본 끌어들여서 거기 관광 크게 한다. 거기. 결국은 여기는 기업들이 들어와 돈 버는데 여기는 그냥 농촌 뭐 그런 살리는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관광에서 그 관광도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 그냥 쉬었다 오는 데가 아니라 카지노 같은 게 이제 들어오니까 여기 요 안에만 해도요 골프장이 3개가 들어온답니다. 골프장.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어떤 게 돈이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 부안 쪽을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컨셉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획에 의거해서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 그렇게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위도는 예?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위도요? 아, 위도는 그냥 관광적으로 보셔야 돼요. 관광지로 보셔야 돼요. 근데 지가는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지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도 이쪽에 변산반도 앞쪽에 그 무인도 같은 이런 섬도요. 지금도 막 사고 팔고 하고 그래요. 근데도 어떤 섬 같은 경우는 거기 평당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도 그거 없어서 못 사요. 그거 누가 사느냐? 거기에다 자기 별장 하나 짓겠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같이 소심인 사람이 그거 사면 뭐합니까? 거기다 무슨 감자 심을 겁니까? 그거 뭐.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개발의 목적이 맞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니까. 근데도 그런 걸 아시는 분은 그래 난 저거 갖고 언제 팔리든 뭐 갖고 있겠다라고 하고 여유 있게 있는 사람들은 사신다니까.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하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여기 지금 제가 했던 새만금 방주제 안에 있는 여기 간첩되는 거는 이건 국가 땅이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건 핸들링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다 만들어지고 이거 분양하니까 분양할 때 들어와서 사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일반 그 택지 개발에서 분양받는 거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건 투자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살면서 뭐 장사도 하고 하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도 되죠. 그건 2차적인 저기 투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대우지 효과를 노리면서 지금도 여기 새만금이나 김제 같은 데 가면요 3만원짜리 5만원짜리 토지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요즘 하도 이제 기획부동산에 들어가서요 보통 뭐 한 3만원짜리 공시지가 3만원짜리 땅을요 보통 한 50만원을 팔아요. 근데도 사. 근데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마 결혼하시면 그럼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다 될 때쯤 되면요 50만원이나 100만원 가거든요. 그건 돼요. 근데 이게 언제 됩니까? 20년, 30년?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가 이런 데 투자하실 때는 적정한 선에서 최소한 내가 이걸 2년이든 3년을 갖고 있던 조금 길게 보면 5년 정도 있으면 보통 이제 수익률로 볼 때 2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인 원칙은 저 같은 경우는 딱 50%만 봐요. 예를 들어 내가 100원에 샀다 그러면 150원 되면 저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조금 더 욕심내서 200원 될 때까지 기다려서 한다? 물론 올라가요.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확정적이라는 컨셉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면 150원을 다시 빼내서 150원을 다 딴 데 투자를 해서 다시 그거를 한 250원을 만드는 이게 더 빠르다는 거죠. 같은 기간을 놓고 말씀드려요. 이유가 왜 그러냐? 지금 아까도 제가 이 도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개발이 되고 들어가는 위치가 다 틀려지죠? 그래서 부동산은요 한 군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서울도요 상권 얘기할까요? 상권도 처음에는 여기 어디야 압구정 상권 얘기했었죠. 저쪽 명동 상권 얘기하고 충무로 상권 여기 이제 뭐 송파 쪽에 신천 뭐 저쪽도 어디하고 홍대 쪽에 있는데 신천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변해요. 옛날에 왕년에 으리으리하던 거 싹 바뀌고요. 상권이 슥슥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인구.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근데 움직이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왜 모이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토지 투자 당연히 그런 원칙을 지키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분산 엄청납니다. 이 산업단지 보시면. 근데 뭐 우리 같은 개인 투자가 이런 데 사면 뭐하냐 이거죠. 얼마나 돈 벌겠다고.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요 정도로 일단 그 전체 그 도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되시면 솔직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 철도 쪽에 여러 가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투자 지침 뭐 이런 부분들 뭐 초급부터 해서 고급까지 제가 또 다 그런 것도 강의를 좀 하고 그러는데 뭐 일단 뭐 오늘 뭐 저희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그 세미나 좀 개편이 좀 되면서 제가 토지 투자는 계속 아마 진행을 하긴 할 겁니다만 뭐 혹시 제가 이제
토지 관련된 세미나 있다 그러면 오늘 뭐 들어보셔서 뭐 괜찮다 그러면 다음에도 한번 또 더 오셔서 도움이 되시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세미나만 하시고 듣고 그래 내가 이제 한번 직접 투자해봐야지 해서 한번 현장 다녀보셔야 솔직히 좋은 정보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 비싼 물건, 특히 부동산 중에 저희도 제가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있는 1층 부동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 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돼야지 그분들은 수수료를 받아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부동산의 가치나 그런 평가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매겨서 이렇게 거래를 해주는 컨셉이 아니라 일단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은 일단 깎아요. 그리고 이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이 오시면 올려요. 그래서 이 가격의 차이를 가지고 자기가 먹어요. 이게 이제 나쁜 거는 거죠. 이게 이제 기획부동산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기획부동산은 되게 심한 거고 그게 몇십 배를 튕겨 먹는 거고 현지에 있는 이제 부동산 개발 뭐 이렇게 써가지고 현지에 있는 분들은 약간의 이제 그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래만 성사된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투자 상담을 하고 적극하게 그 가치, 토지에 대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년이나 뭐 2년 정도면 최소한도 이거 한 30% 아니면 50% 정도 수익이 됩니다. 이거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거꾸로 제가 이거 5배 보장합니다. 이거 10배 보장합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10배 되면 저번에도 그랬습니다만 10배 되면 내가 투자했지 그걸 왜 줍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에다가 내가 100만 원을 놔도 10배 튄다 그러면 그거 1000만 원인데 그걸 왜 아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피가 섞였습니까? 아니면 뭐 저하고 무슨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저하고 상담을 하고 저하고 투자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가시더라도 저를 믿는 저는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익 분명히 나기는 합니다. 근데 원하시는 욕심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저하고는 안 맞고 제가 그런 거 보장은 못 드린다는 거죠. 대신에 하나 살 때마다 실수는 하지 않고 최소한도 2, 3년 단위로 돌렸을 때 큰 욕심 안 내고 실수 안 하고 수익이 조금이라도 난다 그러면 은행에 있는 이자보다도 엄청 난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지금 그렇게 아까도 제가 100만 장이다 제가 왜 자꾸 100만 장이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거래 하나 해서 그 수수료 띵겨 먹어서 100만 장이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정보를 제가 먼저 활용을 하고 제가 먼저 가서 투자를 하고 저한테 먼저 와서 이거 물건 좀 팔아달라고 의뢰하는 그분 거 제가 평가해서 야 이거 한 3년만 있으면 이 정도 올라갈 것 같다고 제 스스로 평가하는데 그거를 진짜 말 그대로 10배 된다 그러면 그걸 제가 왜 드리냐 이거지. 내가 삭대까지 내가 사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아주 뭐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2배 해주겠습니다. 5배. 저는 그런 물건이라 그러면 제가 오히려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럼 투자할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최근에 토지는 아까도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공시지가가 어떤 호재로 인해서 한 3년에서 5년 단위 되면 5배, 10배 이렇게 튀는 공시지가도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복을 받아야죠. 자기가 복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그런 걸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이런 내용을 또 들은 것만으로도 복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향후 오늘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 또 투자라든가 여러분들 또 저한테 또 예를 들어 상담을 또 받고 저희 회사하고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는 이제 토지 쪽에 좀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제 다른 뭐 경매가 됐던 뭐 수익형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또 재개발이 됐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핸들링을 하니까 뭐 많은 상담을 좀 하셔서 시간 너무 촉박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단지 끝만 놓지 않고 계속 상담하시면서 좋은 물건 왔을 때 한번 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누가 억지로 강요에 손 끌고 계약서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찬찬히 공부도 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그 투자 얘기를 실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좀 일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변변치 않은 얘기 잘 들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잘 상담하실 분만 상담하시고요. 나머지 분은 잘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